차량의 위치 추적기 단다거나 네. 네, 블랙박스 녹음 기능 이용한 거 뭐 이런 것들 네, 상대방 동의 받지 않고서 수집해 오시면 위법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위법이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이거는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발각이 된 거잖아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위자료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나요? 이건 악법이죠, 악법. 이혼을 하라는 건가요? 위자료를 받지 말라는 건가요? 구독! 좋아요. 꾹!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위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 청산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위자료란 유책 사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조로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이혼을 하거나 또는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모두 골고루 있다거나 또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귀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참 이 위자료라는 것도 정말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위자료 금액이란 건 어느 정도 금액대가 보통 좀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법원에서 위자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정도, 책임의 원인, 그 다음에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소득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례를 보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위자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고 또한 그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더 상위에서 나올 수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위자료를 받아내는 거 이거 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은 위자료를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좋은 팁이 있을까요? 네,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그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서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혼 사유들 중에 특히나 이제 외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에 상대방과 상간자와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또 통화 내역 등을 캡처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왜냐하면 뭐 호텔이나 모텔을 가신다거나 또는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실 때 신용카드로 구매를 해서 결제를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서 이러한 내역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고 그 외에 이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지인들의 진술서 이런 것들도 증거를 수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사실 가정폭력이 사소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112에 신고하시잖아요. 그래서 112 신고 내역서, 그 다음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같은 것, 또 그로 인한 상해를 입고 난 직후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아두시면 증거 수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학대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이제 모욕적인 발언, 또 욕설, 뭐 굉장히 심한 뭐 이런 가혹 행위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이제 녹음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녹음 증거 활용하시고 그 외에 이제 정신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거나 또 치료 받으시게 되면은 진료 기록 같은 거 확보를 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다만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저희가 이렇게 당사자 간에 대화를 하시면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방의 당사자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다든지, 그러니까 도청이라고 하거든요. 도청을 한다든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다든지, 또는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는다든지, 이런 불법 촬영 것들은 불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변호사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사실은 좀 억울하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이냐. 제가 어떻게든 이 수집한 이 증거물이 불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좀 제가 갑자기 좀 화가 났네요. 그러면 우리가 왜 TV나 이렇게 보면 어떤 흥신소라는 뭐 어떤 사설 탐정이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얻어내는 증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 합법적인 증거물로 채택이 가능한 건가요? 네, 흥신소에 맡기셔서 사실은 그 사진을 찍어 오신다든지, 뭐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내지는 이런 것들을 찍어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에 현출을 시킬 때는 두 분이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증거만 나와 있지, 그게 흥신소에서 찍은 것인지 내가 찍은 것인지는 법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을 갖고 오셨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증거로 현출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런 이렇게 노란 봉투에 해서 사진이 여기 있고 이런 증거물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아, 그럼요. 많이들 갖고 오십니다. 네, 사실은 본인이 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하는 일방의 배우자는 굉장히 많이 경계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삭삭 지우고 통화 내역도 삭삭 지우고 해서 그 부분을 캡처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요새는 또 그 비밀번호를 많이 걸어 놓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결국 외부 업체에 맡기셔가지고 증거를 수집해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많이 그렇게 해서 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사진이겠죠? 네, 주로 사진이죠. 네네네. 이렇게 차량에 왜 이렇게 녹음기 갖다 놓고 그런 것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녹취록도 많이 오나요? 그거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 위치 추적기 단다거나 블랙박스 녹음 기능 이용한 거 뭐 이런 것들 상대방 동의 받지 않고서 수집해 오시면 위법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위법이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이거는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때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는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딨나요? 이건 악법이죠, 악법. 이혼을 하라는 건가요? 위자료를 받지 말라는 건가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것들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화가 저절로 나시죠? 제가 대신해서 화를 내드렸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이게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모르시겠죠? 이럴 때는 혼자서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면서 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좀 바랄게요.